서울 집값 또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은 한 달 새 수억이 뛰고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죠. 문재인 정부 땐 그렇게 조였는데 왜 또 이런 걸까요? 지금 시장은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집값 폭등이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그리고 과거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목동, 여의도, 마포 실거래가가 다시 치솟고 이러다 또 2020년대 초반의 패닉바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비 중이고 그 흐름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실용적인 접근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가장 최근 경험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동원한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고 6%까지 인상됐고 양도세는 최대 75%에 달할 정도로 중과됐죠. 취득세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12%, 전세자금 대출도 다주택자에겐 회수 조치가 있었고요. 대출은 더 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 심하면 20% 이하, DSR까지 전면 도입되면서 실수요자들조차 대출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거래는 얼어붙었고 시장에선 갭 투자자도 사라졌지만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탓에 몇 년 지나 다시 집값은 반등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로 돌아와 볼까요? 이번 정부는 실무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기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면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과열 지역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완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수 기준 과세를 폐지하거나 지방의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선 세제 감면도 검토되고 있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가 도입될 수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규제는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공급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로 해결하려 했던 공급 문제를 이재명 정부는 도심 속 정비사업, 즉 재건축과 재개발로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 정비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상업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거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공공임대화하는 식의 공급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만 보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5극 3특 체계입니다. 이 정책은 수도권 1극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3가지 특화 산업벨트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수도권은 기존 중심축을 유지하고 충청권은 행정과 과학기술, 호남권은 에너지와 관광, 동남권은 해양물류, 대경권은 첨단제조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여기에 스마트벨트, 바이오벨트, 그린벨트라는 산업축까지 더해 지역이 고유의 기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사람과 돈이 한 곳에만 몰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으려 했고 이재명 정부는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그 방향이 옳을지, 지금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곧 국토부 기재부 장관 인사 이후 나올 구체적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